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의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한국의 한 의료팀이 하루 5만 명을 검사하고 치료하고 돌보는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의료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언론 브리핑에 20여 개국의 기자들이 자리했습니다. 미국 CBS 특파원은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검사가 아닙니다. 이건 완벽하게 조직된 의료 작전입니다. 현장은 놀라울 만큼 질서정연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소에서는 차량이 줄지어 들어왔고 한 명의 의료진도 당황하거나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검체 채취, 데이터 입력, 안내까지 5분 안에 끝났습니다. BBC 기자는 헤드라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하루 5만 명을 검사하는 시스템 완성. 그리고 기사 본문에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이 속도와 정확성은 지금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 WHO 긴급대응팀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전 세계에 공유할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문서의 이름은 K-메디켈 마델이었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울컥한 순간은 검사소 한쪽에서 벌어졌습니다. 의료진 한 명이 방호복을 입은 채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괜찮습니다. 곧 끝나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AFP 사진 기자는 이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고 그 사진은 전 세계 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독일 슈피겔지는 사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의료진은 기술과 속도뿐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까지 보여줬다. 이 의료팀의 하루는 끝이 없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24시간 교대조로 움직이며 하루 평균 5만 명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를 의료계의 군사작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과는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치명률과 가장 높은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온 사무총장은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인류는 지금 한국에서 희망을 본다. 이후 한국의 K의료팀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파견되어 현지 의료진에게 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공항마다 고맙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한 외신 기자는 귀국 직전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내가 본 것은 통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었다. 한국 의료진의 눈빛 속에 진심이 있었다. 오늘 세계는 여전히 한국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루 5만 명의 생명을 살린 K의료팀,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울컥한 외신 기자들. K의료팀의 활동은 국내를 넘어 세계 의료계의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WHO는 한국 사례를 공식 보고서에 수록하며 이기 대응의 새로운 표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세부 운영 매뉴얼, 장비 배치도, 인력 교대 시간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의 보건부 장관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캐나다, 프랑스, UAE,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들은 한국 의료진과 함께 모의 훈련을 진행했고 돌아가서 자국의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사설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위기에서 하나의 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외국 의료진들은 귀국 후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 이탈리아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환자를 번호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게 사람을 살린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험은 국제 구호 현장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의료 캠프에서는 한국에서 배운 이동형 검사소가 설치되었고 분쟁 지역에서도 신속 검진이 가능해졌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한국이 우리 마을에 병원을 세웠다며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K의료팀의 정신은 세대와 분야를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대학 의학과에서는 위기 대응 리더십 과목에 한국 사례를 포함했고, 국제보건학 교재에는 K-메디컬 리스판스라는 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외신들은 시간이 흘러도 한국의 그날을 계속 회상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3년 후 팬데믹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위기의 한가운데서 희망을 수출했다. 그들은 약 대신 시스템을, 그리고 두려움 대신 신뢰를 줬다. 서울 한복판에 세워진 기념 조형물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5만 명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재난과 전염병 대응 훈련 자료에는 한국 의료팀의 사진과 매뉴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들의 유산은 기록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K의료팀의 성과는 국제의료계에서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원은 매년 글로벌 헬스 리더십 강의 첫 주제를 별표 한국의 하루 5만 명 프로젝트 별표로 선정했습니다. 강의 첫 장면에는 서울의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전경과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잡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동에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카타르 보건부는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한국 의료진에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0만 명 규모의 신속 검사소를 완비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를 K-메디컬이 월드컵을 지켰다고 표현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한국이 제공한 이동형 검사소와 매뉴얼 덕분에 코로나뿐 아니라 말라리아, 콜레라 같은 전염병 초기 대응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WHO 아프리카 지부 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생명 수출이다. 유럽에서도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팬데믹 일주기 추모 행사에서 한국 의료팀을 상징하는 흰 방호복과 파란 마스크 조형물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앞에 선독일 총리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국제 구호단체들도 협력 요청을 늘렸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MSF는 한국 의료진 20명을 정식 파트너로 등록했고, 대규모 재난 시 가장 먼저 연락하는 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경험은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식에서는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선서문이 추가되었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하루 5만 명을 살린 정신으로 환자를 지킬 것이다. 팬데믹이 끝난 뒤에도 해외 언론은 주기적으로 한국 의료팀을 조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년 후 특집 기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인류의 위기 속에서 의학과 인간의 이상적인 결합을 보여줬다. 그들은 병을 치료했지만 그보다 먼저 불안을 치료했다. 서울 한 병원 옥상에는 지금도 작은 표지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세계가 놀란 하루 5만 명의 기적이 시작되었다.